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6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그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가 21일이었죠. 그 합삭이 일어났죠. 그 계자리 영도에서 합삭이 일어났는데 합삭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하고 달이 같은 위치에 놓이는 건데요. 그 낮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낮에 합삭이 일어났는데 거의 그 위치가 거의 같아가지고 일식이 일어났어요. 부분 일식. 오후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2시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때 일식 보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천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점성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들한테. 특히나 이제 계자리 영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별자리가 그 어떤 행성이 좀 이런 네이탈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잘 알 텐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행성들이 뭐 정갈자리나 물고기 자리에 영도에 위치한 행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양자리, 그 다음에 천칭자리, 그리고 염소자리에 영도에 위치한 행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 행성의 영역이 엄청난 변화나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 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성이 영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83년생들 중에서 이 10월경쯤에 또는 9월, 10월 뭐 이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토성이 영도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토성이라는 쪽의 영역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토성은 그렇게 개인의 성향이나 직접적인 인식 범위 안에서 일어나진 않는데 이런 토성이 또 자신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개인적인 행성이나 어떤 그 중요점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게 이제 또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이제 그렇게 뭐 영도의 위치에 행성이 있든 없든 일단 합삭이라는 거는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쌍둥이 자리 한 달이 끝나고 개자리 한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차트를 보더라도 보이시죠? 여기 달하고 태양이 같은 위치에 있죠, 거의. 네. 이제 달이 지금 좀 더 위치를 진행한 거죠. 지금 4도인 거니까 태양은 0도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어저께 오후에 둘 다 거의 0도에 같이 위치했다가 오늘은 이제 달이 조금 더 진행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늘의 행성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요. 이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찰칵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은 것이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주의 어떤 운을 본다는 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어떤 하늘의 모습하고 이 한 주 동안에 변화되고 움직이는 그 하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떠한 영향을 내가 받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한 주의 운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쌍둥이 자리에 달이 끝나고 개자리에 달이 시작된다 이거랑 그리고 이제 금성이라는 것이 역행이 끝나요. 쌍둥이 자리 5도에서 지금 역행 중인데 아마 이번 주 초에 그 역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순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성의 이슈, 금성이라는 거는 재물이나 인간관계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또는 그걸 담당하는 어떤 그 행성인데 그런 쪽의 영역에서의 약간 막혔거나 또는 꼬였거나 또는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리고 다시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별자리별로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양자리 볼게요. 양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제 개자리가 네 번째 집이죠. 양자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집의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집의 이슈라는 게 뭐냐?
라고 한번 보면 보통은 이제 가족이나 집안 관련된 이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역행을 하다 순행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웃이나 형제에 관련된 쪽이라서 또는 이동하고 관련된 집이라서 그런 쪽으로의 어떤 변화들 또는 답답한 게 풀리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웃이나 형제와 답답했던 일이 있었으면 해결이 됩니다. 번잡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가고 평온한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집 기운이 끝나고 네 번째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정신없던 것들은 좀 차분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기존 일들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나 가족, 이웃과 같이 좀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신경 쓰는 것들 또는 그러한 일들에 신경 쓰는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지하게 상대방한테 다가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다가가면은 조금은 잘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한번 볼게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개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개자리가 황소자리 같은 경우 세 번째 집이에요. 네,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형제라던가 이웃 또는 이동에 관련된 개념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성이 이제 두 번째 집에 위치하는데 금성이라는 것 자체로 재물이나 인간관계를 주로 나타내는데 또는 뭐 이성적인 연애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나타내는데 이 두 번째 집이라는 것도 재물하고 관련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물의 흐름에서 조금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나타날 수 있죠. 역행한다는 거는 조금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가 그런 것들이 풀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웃이나 형제, 이동 관련된 부분하고 또 재물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재물의 흐름이 답답하게 흐르고 있었다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미뤄뒀던 구매나 또는 소비가 있었으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뭔가 도전해보는 것들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하고 이웃과 관련된 일들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라던가 또는 출퇴근 또는 이동에 관련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벼운 여행, 공부 등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고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소자리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살펴보면요. 개자리는 이제 두 번째 집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 기운이 이번 달에 좀 중요하게 발동되기 시작할 것 같고 또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보통 태양이라는 거는 에너지나 활력, 중심을 나타내요. 태양이 위치한 집에서 어떠한 중심된 에너지가 발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집에 있죠. 금성이 첫 번째 집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라던가 또는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나를 표현하거나 나타내기 유리해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나태했고 게을렀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금성이 거꾸로 갔다가 역행했다가 다시 순행한다고 했잖아요. 역행할 때에는 조금은 그 행성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행성의 어떤 그 방향이 외부로 향하기보다는 내부로 향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성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데 내부로 향하게 되면은 나의 즐거움을 탐닉하거나 또는 약간 나태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끝나고 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일상에 집중할 때 보는 거고요. 나의 매력을 주변에 어필하기 좋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연애에 유리하겠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상대 행동을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금성이라는 거는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관심이나 호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통해서 또는 뭔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차분히 자신의 신념이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초심이나 기존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적인 부분 좀 강해질 수 있겠죠. 내가 뭔가 나의 소유 또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래부터 이제 내가 소유해 왔던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거나 그런 쪽에 내가 탐닉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네, 쌍둥이 자리였고요. 개자리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제 어제부터 이제 개자리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 달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자신의 태양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생일이기도 하겠죠.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다음 달 한 20일 초반까지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그 계절이 잦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생일이 있으시겠죠. 그 동양에서는 신년 운세를 1월 1일 날 다 같이 신년을 맞이하고 나이를 먹고 또 신년 운세를 연초에 다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나이를 다 따로 먹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새로운 나이를 먹고 그리고 그때부터가 그 사람한테는 새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년 운세를 서양 같은 경우는 자기 생일날 보는 거죠. 동양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별자리에 태양이 온다는 거는 단순히 나의 에너지나 나의 힘이 커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기운이 세지니까 뭔가 경쟁이라던가 또는 뭔가 도전 이런 거 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12번째 이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관계가 이유도 모르겠고 좀 알 수 없 정체되고 답답한 흐름을 띠다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12번째 질문 이유는 알 수 없고 뭔가 파악하기 힘든데 일들이 일어나는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속으로만 간직했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정체되고 답답했던 인간관계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외부의 도움으로 가문 속에 단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나에게 오고 있고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시기입니다. 인생의 리모컨을 남에게 주면 안 되고 내가 쥐어서 한 달을 또는 1년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가지고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 점이 그런 거라고 합니다. 동물은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대로 살죠. 근데 인간은 어떠한 방향 또는 목표 또는 불교적인 뭐 말로는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목표나 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의 삶이나 나의 마음을 끌어나갈 수 있는 것. 당연히 그러한 방향이 뭔가 부정적이거나 악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방향이 긍정적이고 밝고 선하다면은 우리가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당연히 아주 귀엽고 예쁘지만 걔네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면이나 또는 육체를 성장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의 이제 에너지가 충분히 강하고 또 다시 나의 어떤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한 목표라던가 또는 원을 세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사자자리 한번 볼게요.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태양 계자리가 12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12번째 위치한다는 거는요, 조금은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태도로 삶을 좀 살아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통 12번째는 휴식의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좀 물러서야 되거나 또는 좀
큰 흐름을 저항하지 말고 따라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고, 항상 중심에서 이 상황이나 인생을 자기 맘대로 만들어가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번째 자리에 그러한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좀 놓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좀 휴식해야 되고 릴렉스해야 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대인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번째 집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발맞춰야 되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뜻에 따라서 몸을 맡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하거나 또는 다운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좀 쉬었다 가자. 그 다음에 이 기회에 내가 정말 소홀히 했던 것들에 또는 신경을 못 썼던 것들에 신경을 좀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나 동료 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해결되기 시작할 거고요. 금성이 지금 11번째 집에 있죠. 역행에서 선행으로 바뀌니까 친구, 동료 간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좀 좋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내가 막 억지로 만나려고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들어오는 인연이나 어떤 제안들에 내가 몸을 맡긴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지금은 내가 상황을 선택하기보다는 주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는 너무 내가 적극적이거나 서두르면 안 되시고 친구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 같은 경우는 계자리가 11번째 집에 있죠.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동료나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금성이 지금 10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 모르는 많은 사람들, 대중들 또는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내가 인간관계적으로 조금 막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라는 것도 좀 사회적인 인간관계 나타내기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어울리고 그렇게 같이 뭔가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좀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사회적, 직업적으로 일단 윗사람과 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하고도 관계를 호의적으로 잘 맺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그룹 활동을 시작해보는 거 좋고요. 내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 행운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일들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토성이 지금 6번째 집에 있는데 이 6번째 집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건강이나 좀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쌓이거나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계자리가 이제 10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성은 9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겠죠.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내 영역을 확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위치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또는 뭔가 프로젝트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펼쳐질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서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일적으로도 나의 위치가 확고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온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이 맺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어떤 시기가 스타트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죠.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고요. 책임을 회피하면 좋지 않아요. 주어진 일이나 어떤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하고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큰 명예가 있고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자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자리가 9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내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8번째 집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싹 비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청소하듯이 뭔가 싹 리빌딩하고 바꾸는 그런 개념의 어떤 자리거든요. 그런 영역에서의 그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시작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막혔던 또는 뭔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혔던 자금 흐름이 뚫리기 시작할 수 있고요. 잘 안 맞는 인간관계라던가 투자 등은 정리하여 홀가분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8번째가 이제 싹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리라서 금성이 재물이나 인간관계니까 그런 기운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잠깐 일상이나 일에서 떨어져서 일단 지친 마음을 좀 회복하시고 새롭게 가다듬기 좋은 어떤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쟁을 마친 병사가 같이 일단 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회복되고 그다음에 더 만약 기존의 일들이 약간의 브레이크 걸렸다면 다시 힘차게 나아가고 그러한 시기가 이 정글 자리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수 자리, 계자리 이번 달에 운세가 어떻게 될까? 8번째 집에 계자리가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8번째 집 같은 경우는 싹 이렇게 뒤엎는다라고 제가 방금 전 정갈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되게 압력이 심한 시기입니다. 이때 단기간 안에 큰 거를 이뤄낼 수도 있고요. 또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좀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무모한 도전을 해서 또 그거에 의한 타격이나 실패를 입을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7번째 집에 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편안한 사람,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7번째가 또 파트너나 배우자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애 쪽에서의 좀 그린라이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죠. 매력적인 사람과 좋은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매우 깊이 있게 연루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연애나 또는 어떤 만남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애 파트너십 등에도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매우 진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연이나 일 또는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기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기다. 이게 8번째 집의 어떤 그 에너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자리가 7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7번째는 새로운 파트너,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람들, 뭐 기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환점이기도 해요. 이게 보시면 이게 하나의 어떤 원형 우리 달리기 그런 운동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원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이 원을 따라서. 그러면은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터닝하는 곳이 어디예요? 7번입니다. 7번을 딱 하면서 이제 터닝이 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달렸다가 7번이 딱 지나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어떤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전환점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일이나 흐름이 한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힘이나 흐름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금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건강하고 관련된 집입니다. 6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또는 뭔가 정체되었던 건강의 흐름이 좀 풀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금성이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양식이나 무슨 그 한약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성이 6번째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 건강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 전환점의 시기이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일과 기존의 일 사이에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염소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물병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6월 벌써 넷째 주인가요? 시간 빠릅니다. 6월 넷째 주 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가 6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던가 또는 반려동물들 또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상적인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청소 같은 것들, 그런 사소한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 아랫사람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사소해서 좀 놓쳤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신경 안 쓰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집이 금성인데, 이게 이제 놀고 먹는 집이에요. 5번째는 약간 즐거움의 집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내가 나태하고 방탕했으면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또는 연애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뭔가 연애적으로 내가 좀 답답했던 거가 있으면 좀 그런 거에서 즐거움을 다시 되찾고,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취미생활의 집이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이나 자녀 쪽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기존 일을 더욱더 잘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뤄뒀던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슬슬 처리를 해야 되고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작은 문제들이 서로 엮여서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짜잘짜잘한 일들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연애 중이라면은 데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즐겁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병 자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6월 넷째 주 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한테 개자리는 이제 5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5번째는 즐거움과 기쁨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집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예술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품 활동 같은 걸 또 나타내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집 같은 경우에 금성이 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편안한 장소에서의 어떤 편안함들, 즐거움들, 따뜻함들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고요. 이제 가정이나 집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즐거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물고기 자리 분들한테는. 가정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인간관계에 답답함이 만약에 있었다면 풀릴 것이고요. 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즐거움, 기쁨 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하고 싶은 취미나 여행, 공부 등이 있었다면 즐겁게 시작하십시오. 이 시기는 물질적인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마음에 우리가 가심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가심비의 시기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의 만족을 따라서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기운이 가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고기 자리까지 한번 6월 넷째 주 알아봤고요.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쯤인가 4년 전쯤인가 했던 별자리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가 한 꽤 돼요. 그게 한 2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2달, 3달 한 것 같아서 한 16시간에서 24시간? 한 그 정도 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한 강의인데 그거를 좀 짧게 끊어서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별자리 운세를 이렇게 보는데 이 별자리라는 게요. 원래 별자리 운세가 되게 별자리라는 말을 들어보면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점성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하면 꽤 복잡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좀 복잡해요. 왜냐면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씩 따라오면은 차근차근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운세 보다가 나 이런 차트를 보는 거를 조금 알고 싶다. 내 차트를 좀 읽고 싶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의 어떤 차트, 네이탈 차트를 좀 읽어보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옛날에 좀 찍어놨던 그 강의 영상들을 좀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목소리 좀 키우고 해가지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길이로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도 잘 주시고요. 네, 이번 주 한 주도 좀 즐거운 편안한 한 주 되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전성가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